의대, 의사 이쪽 굉장히 좀 엘리트 집단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. 작가님은 자수성가하셨던 만큼 어떻게 좀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들고 입지를 다지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.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진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좀 응원해주고 내가 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되었어요. 처음에 누굴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. 경청을 해야 돼요.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. 소통의 본질은 듣는 거예요.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얼만큼 다른지를 알아가는 게 소통이고, 존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게 돼요. 이 사람은 나와 이만큼 다르구나. 이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내 친구, 내 지인이라 그러면 나와 같아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. A와 B가 다른데 A와 B가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 생각하지 않고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달랐을 뿐이에요. 그 다름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존중이라는 거예요. 뭔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하시는 게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뭐 밥부터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와 감통과 감동의 단어를 쓰는지 그런 걸 좀 알아차리려고 해요. 이 사람이 삼감하는 사람인지 삼불하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알아보고,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, 비슷한 말과 비슷한 언어를 쓰는지를 알아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비슷한 미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요. 친구는 나와 비슷한 말을 해야 되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.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, 나랑 비슷한 말을 해야 되고, 더 나아가서 친할 친자의 추구할 구자,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. 예전엔 맞았는데 지금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. 변했다라는 착각이에요. 원래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. 원래부터 안 맞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. 이 가치관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린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외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. 그 다름을 알고 그 다름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, 비슷한 미래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되게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.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? 만약에 세상이 나한테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별을 해야 될 상황을 준다면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받은 일이에요.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잖아요. 모든 인간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 기본 전제를 안다면 만남에 집착하지 않아요. 삶은 소모품이고 인생은 렌탈이에요. 렌탈 기간이 있잖아요. 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가 누구죠? 내 몸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돼요. 죽을 때까지 나와 관계를 맺다가 나라는 몸을 세상에 보내잖아요.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. 가족과의 관계. 부모님은 한 50년, 뭐 형제들은 몇십 년 되잖아요. 가족 관계도 몇십 년 지나면 사회에 다시 보내야 돼요. 친구도 마찬가지. 친구도 70년 넘는 관계 잘 본 적 없어요. 모든 관계는 렌탈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 관계에 별로 집착하지 않게 돼요.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나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.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?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정다영. 다영이라는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부르세요? 안 부르잖아요. 나의 하영아, 하영이라는 이름을 잘 불러요. 상대방을 부르는 횟수만큼 자주 불러요.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고,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상대와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. 경청해라, 감사, 감탄, 감동의 말을 찾아라 이런 게 사실 나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거죠. 관계라는 것은 세 개가 있어요. 내가 나와 맺는 관계, 나와 타인의 관계, 나와 세상의 관계.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관계.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작가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? 우리가 관계를 한 이유가,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의 결핍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결핍감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라 그런다? 외로움이라 그래요. 혼자 보내는 시간을 고독이라 그러는데, 그 고독의 시간에 부정적 감정을 담으면 외로움이라 그러잖아요. 그 외로움이 싫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가족을 찾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. 그 누군가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. 너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. 나의 외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. 그런데 누군가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세상에 소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. 세상은 뭐다? 렌탈이기 때문에.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다 보니까 소유는 안 되고 소유욕만 남는 거예요. 그 욕망이란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.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 고독의 시간이 외롭지가 않아요. 근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요. 삶의 목표가 뭐지? 왜 사는가? 근데 그런 건 없어요. 왜냐? 우리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. 손이 왜 있을까?
소는 펜을 쥐기 위해서, 악수하기 위해서, 밥 먹기 위해서 아니잖아요. 그냥 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. 인간도 마찬가지예요. 대신에 이미 태어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. 그 의미와 가치를 저는 풍요와 감사의 가치로 채우고 있어요. 나는 풍요로운 삶, 감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.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아이에게 뭐 소유욕을 느끼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세 가지.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. 자식은 부모의 욕망의 대리인이 아니에요. 자식은 나의 경제적 서포터스가 아니에요. 자식은 뭐다? 20년간 나의 렌탈인이에요. 렌터카처럼 양육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잖아요. 그러면 20년간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면 그만이에요. 그 이후에는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면 되지 강요하거나 간섭하면서 살면 안 돼요. 작가님 인생의 비유는 어쩌면 작가님 자신이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.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.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것, 그 사람의 업적, 그 사람의 권위에 놀려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저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. 여러분의 지식의 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만든 다음에 그 언어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. 그래야지만이 제 의견이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게 누구다? 딱 두 명 있어요. 20살의 나와 80살의 나예요.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20살의 나의 간절함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. 그 간절함은 미래의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아는 알미였어요. 그 알미 과연 맞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. 내 삶이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. 그게 어떤 알미냐면 지금의 과정과 미래의 결과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. 원인, 과정,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.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데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가 있음을 알면 그 결과 입장에서는 지금의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지금의 49의 제 나름의 어떤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는 20살에 재수한 하영이의 그 힘든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.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결과가 없잖아요. 그거를 그 시절에 알았다는 거예요. 20살의 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80살의 나는 지금 40대 말인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. 그 20살의 나와 지금의 나와 80살의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.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인연관계라는 거예요.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에요. 인연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세상에 인과의 세상이라 그러면 노력은 결과가 돼야 돼요. 그렇지가 않아요.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. 내가 뿌린 어떤 인과의 씨앗이 아니라 이 사회에는 반드시 인연관계라 불리는 세상의 연이 필요한 거예요.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뿌린 씨앗이, 인의 씨앗이 연이라는 밭을 만나서 인연관계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. 그 연이 뭐다? 세상이라는 거예요. 전 항상 그런 생각이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바뀌는 사람은 한 1%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100명 중에 1명이 바뀌었으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다.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쓸 거고 10명의 제자를 둘 거고 그 10명의 제자가 10권의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. 저의 작은 소망 그런 거죠.